제주도 노영동에는 다양한 빌딩 매물이 존재해요. 노영로 구글 자료요. 노영 로터리 근처에 빌딩 매물이 인기가 있다. 노영 오거리를 얘기해요. 노영동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더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고 도외 거주자의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노영 로터리 주변 노영 오거리죠. 주변 빌딩은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상업시설, 업무시설의 밀집이 돼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가 높다. 그래서 노영동의 빌딩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40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7월달에 정확히 발표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금융 중심지로 간다면 노영동이 노영 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제일 수입자가 많고 제일 부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상업지역이 상권이 제일 발달한 것이 이거를 빼고 한다는 게 좀 이상하고 금융기관도 다 여기 모여 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외국 관광 유입으로 해서 노영동에 이거 드림타워 제주 드림타워 롯데개발이 한 땅값이 이렇게 10년 사이 8.7배라는데 지금 한 10배 오른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오도 하나가 만약 40층까지 허용이 되면 롯데 드림타워는 이미 38층이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과감하게 원래 이렇게 작년에 전화 걸 때는 140%까지 지구 단위로 지역 단위로 해준다 그랬는데 개별 건물 단위로는 안 됐었어요. 올해는 개별 건물 단위로 이제 했는지를 이제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만약 금융지구를 키워줘야 된다. 외국인 사모펀드라든지 투자가 빌딩 투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고도 완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300m 떨어지는데 바로 옆에는 드림타워는 38층 다른 데는 제한을 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원래는 140%까지를 했는데 40층까지 된다면 지금 현재보다도 저희가 3층 정한 오피스텔에 지하 3층, 12층 이렇게이기 때문에 총 15층이에요. 지하철까지 해서 그럼 현재보다 적어도 20층 이상 높게 올라가거나 또는 30층까지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물론 빌딩 40층까지 된다니까 전체로는 노영 오거리가 제일 번화가인데요. 그래서 금융지구를 만든다면 제일 번화가가 안 되고 다른 데가 된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가 가격이 엄청 뛴다는 건데요. 적어도 24층 이상, 30층 이상까지 가면 난리인데 그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제주도 발표로는 40층까지도 가능하다. 일반 아파트가 25층까지니까 주거단지가 이건 상업지역인데 아파트보다 25층보다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현재보다 같은 땅 대비해서 여기가 땅이 한 600평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한 오피스텔에 그렇죠. 노영동 939예요. 939. 3층에 343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10평이면은 토지 보유분은 한 평반밖에 안 돼요. 저희는 이제 343평 토지 지분으로는 전체 60평을 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20년, 30년 된 토지가 20몇 평 있다 그랬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아봐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공영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공영으로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토지 지분으로는 전체 11.3%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 재건축을 할 만한 건물이 저희밖에 없어요. 30몇 년 된 거는 그건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대로변 접해갖고 동시에 코너로 이렇게 식당 상가들 식당 쪽으로 들어가는데 식당 쪽으로만 아니라 여기 상가가 이제 건설이 되면 대박 치는 건데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유입을 인해서 주택을 헐고 저기 막 엄청나게 식당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 건너편까지도 식당이 모자라가지고 식당이 그 건너편까지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가치로는 괜찮은데 가족 가운데 상속으로 받아서 가족 가운데 가족 공동 보유를 하고 있어 지분을 좀 영렬하고 그러거든요. 전화를 주세요.
이게 위에 전화 이렇게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 그래서 가격대도 꽤 세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벼룩시장 이런 데 내놓을 물건은 아니고요. 부동산에는 내놨는데요. 그래서 7월 달에 그 발표가 되면 뭐 그때 어느 대박 터지겠죠. 같은 땅 대비해서 고도가 완화가 이루어지면 엄청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정한 거기 제주도 드림타워 얘기로는 자기네가 예전에 2023년도 발표할 때 땅값이 2013년도에는 1,000만 원대 좀 넘었는데 공시지가로는 그 절반 이하예요. 그래서 자기네 토지 감정 평가를 발표했거든요. 드림타워 측에서 롯데개발.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지금 거의 8,700만 원인가 9천만 원대. 지금 이제 고도 하나가 발표가 된 거. 그때가 이제 2002년 전이니까 2025년도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고도 하나가 발표되면 이제 7월달에 발표되면 대박 터지겠죠. 제주도에서는 이미 방침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고도 하나를 발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대폭적으로 푼다 이렇게 대략적인 것을 그림은 내놨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거단지 25층까지 상업지역은 40층까지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정도는 아파트보다 못 하겠어요. 저희가 현재는 15층인데 그러면 그 재건축 질만한 데가 저희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30몇 년 된 데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투자 대비해서 땅이 좀 더 넓으면 좋겠지만 다른 땅은 다 이미 그 옆에 다 이렇게 높은 빌딩들로 다 있는데 뭐 그거 선뜻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그럼 고도 하나의 혜택을 받은 데가 사실 저희인데 그 안쪽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데는 대로변을 끼지 않았고 얘는 대로변 끼면서 동시에 코너 건물이라서 3층이에요. 3층 사무실 특히 3층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저는 이게 그 홍콩 한 10분일만 되더라도 이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주도 땅 다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이 건너오거나 그럼 미 달러 기지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나 좀뭐 환상적인 희망을 드리고 싶지는 환상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이 아니면 중국의 원화가 오거나 아시아 통화 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앞으로 일입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어떤 반도체 생산 시설을 들여와가지고 한국 땅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중국인 인구수를 이렇게 대거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 할 수도 있어요. 뭐 그저 노동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출 기업들이 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외국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인구수가 좀 불어나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수많은 학원들 만들어 가지고 학원에서 이렇게 취직이 학원을 만들어서 과학기술 인재를 만들어서 취직이 좋게 만들어 주면은 상당히 제주도가 뜰 수 있다. 수출 기업이 좀 큰 게 하나 좀 들어와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러면 제주도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제주도 땅 다 사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앞으로도 제주도가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수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외국인 인구가 사실상 좀 일본 인구도 괜찮아요. 본토에 들어오기는 좀 찜찜한 부분이 있죠. 과거 한일합방 때문에. 제주도는 괜찮다. 이제 일본도 지금 지진문들의 도피 작업이란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금융기관이 들어올 때 저는 미달러도 들어오고 엔화도 들어오고 유로화도 들어올 수 있다. 위안화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의 금융기지가 전쟁기지가 될 수도 있다는 미국이 견제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분위기 조성을 좀 해야 되겠죠. 허벌판에 세우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수출 기업을 이쪽으로 제주도로 유치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도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지방 부동산도 투자하기 어렵고 앞으로 이렇게 서울도 힘들어요. 서울도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먹자골목 같은 데 투자하라고 되죠. 투자할 데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앞으로는 아파트도 힘들 수도 있다.
첫 번째 특성상 아파트는 올라갑니다만 무한정 올라가진 않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층이 앞으로 5년층, 10년층 이런 거가 40%예요. 벌써 큰 평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뒷받침해 줄 만한 데가 없다. 강남 부동산 같은 건 투자 유의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교육 패러다임이 이렇게 제주도로 바뀌었다. 유학 가던 게 3만 명 가던 게 10,000명도 안 간다는. 뭐 제주도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영어 샬라샬라 다 되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미국 대학의 진출률이 90 몇 %인데 그래서 일찍 가겠죠. 이게 주말마다 왔다 갔다 일일 생활권이고 서울과.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출산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거다라고 생각. 상권도 깨졌어요. 강남 아파트가. 강남 쪽이 지금 상권이 그래도 제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지만 홍대하고 더불어서 상권이 완전히 이렇게 강남도 무너지고 있어서 오피스 빌딩 이런 데도 좀 투자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모든 빌딩에도. 그리고 좀 뭐 받쳐줄 세력이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5년, 10년을 부동산 생각할 때 아파트가 됐든 상가 빌딩이 됐든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려가는데 한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하고 서울 쪽에도 좀 제한적으로 방어적으로 들어가야 목적을 뭐 이런 방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장충동 지역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괜찮아요. 장충동 약수동 쪽도 앞으로 이렇게 메인 도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뜰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동 쪽에 지금 신당 19역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돼 있어요. 2026년부터 공사가 되면 그 골목 쪽으로 해서 청구역까지 하는 그쪽을 사거나 그쪽 골목 쪽에서 저기 장충동으로 오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안에가 식당가 이렇게 카페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같이 이쪽이 같이 뜰 거라고. 약수동 쪽에 이렇게 약수동 이렇게 저 청구역 이쪽에서 이쪽 라인도 앞으로 뜰 수도 있어요. 5천세 그렇죠. 1,400 몇십 가구 들어오면 5,000명 이상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또 왔다 갔다 유입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충동 이쪽하고 이쪽도 하고 롯데 동대문에 롯데 건물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편에 이렇게 오랜 식당가인데 거기가 이제 관광지구로 좀 변화를 좀 시도를 해주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관광하거나 식들을 좀 외국의 음식들이 많이 있는 이런 곳을 유입하거나 그럼 뒤편에 광해빌딩에 있는 그쪽에 그 안에 그쪽과 연달아 있는 그쪽 안에 골목 라인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투자 괜찮아요. 쌍림동 지역이 오랜 어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토지 갈등 이게 지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파트보다는 이게 오피스 빌딩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파라다이스 건물이 있고 그래요. 네, 이쪽에 아파트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면 이쪽이 상권 지역으로 이쪽이 안쪽에도 뜨게 됩니다. 장충체육관도 굉장히 지금 행사가 많아서 카드 매출이 보면은 이쪽 장충동 밑에 태극당 밑에 쪽으로 내려 식사하고 그다음에 약수동 가서 식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 매출이 제일 증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 있어서 장사가 잘 된다는 족발집도 잘 되고 밑에 식당가 다 잘 돼. 그래서 이게 또 투자 견제도 괜찮다고요. 파라다이스가 제주도 드림타워까지는 안 되지만 호텔 객실 한 200실 3,900억 투자해가지고 초 럭셔리 어떤 호텔을 만든다 그랬는데 거기는 VVIP를 해가지고 도박하잖아요. 도박까지 같이 도박이라 그러니까 카지노 촌스럽네. 그래서 네, 카지노를 갖다 해가지고 수행원들도 꽤 들어올 텐데 그 주변에서 식사하고 더구나 상권이 띠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쌍림동 쪽이 만약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고 태강 쪽이 저는 앞으로 주요 소멸산업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밀려서 그런데 다른 사업을 모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밑빠진 독식으로 해서 투자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고요. 제가 동북정학교 거기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오피스 빌딩으로 건축이 되거나 그러면 앞에 CJ가 지금 한 8천억 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 거기가 건축비가 얼마나 들까요? 그래서 건축비도 한 최소 2천억 이상 들지 않을까요? 네네.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건축비도 꽤 많이 드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초하화로 지었을 때는 좀 더 건축비가 많이 들고 초하화로 짓지 않았을 때는 이게 한